안녕하세요. 12시 시타파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러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남은 오후장은 조금 더 낙폭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마 이렇게 좀 조정 어느 정도 예상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또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오늘 장에서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나옵니다.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가 1% 정도 좀 밀렸잖아요. 국제 유가도 크게 좀 밀려나면서 오늘의 하락, 일정 부분은 좀 대비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이번 주에는 이 G2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도 있고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한 곱이는 넘겼다고 하는데 한 곱이 넘기고 나니까 계속해서 좀 안개가 쌓여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종목 진단 신청은 02-32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고 있어요. 매일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이 담겨있는 종목들도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투자 습관이라든지 궁금하신 내용들 맞춤형으로 또 종목 진단을 해드립니다. 1282-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어요. 여기에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들 설치하셨죠? 여기에 들어오셔도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게시판 참여도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게시판 참여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그리고 포트폴리오 밥상 차려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거고요. 또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연 전문가 한화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한 시간을 또 꽉 차게 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가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이 티켓, 이 귀성길 그리고 귀경길, 이 지하철이 아니죠. 기차 예매 방법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마트나 이런 데 또 재래시장도 둘러보고 했더니 상당히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추석과 관련해서 이제 좀 선물 마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저는 주말에 이 어머니와 같이 좀 장을 살짝 좀 봤는데 벌써 이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채값, 과일 가격이 이제 서서히 좀 뜨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추석을 앞두고 유통 시장은 상당히 좀 붐비고 있는데요. 백화점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재래시장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 시점에서 추석 반짝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유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사실 예전에는 이 추석 앞두고 나서는 늘상 이런 유통주들의 강세 흐름을 잠시나마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단기라도 이 틈새 시장을 노릴 만한 종목이 될지 혹은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좀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늘상 게시판 지켜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비둘기님 잔파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멀리 보자고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 정말 좋죠. 네, 시장을 좀 큰 틀에서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함께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을이 좋은 6가지 이유님, 아유 칭찬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입에 담기에는 약간 좀 민망해서요. 마음속으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은하수님 그리고 성공 세레모님 스캔
스나이퍼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종목 진단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공 세레머니님의 종목 저희가 골라봤고요. 페노션입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4,72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제 하림의 가족이 된 종목이죠. 하림의 가족이 되고 나서 이제 또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4,710원이니까 오늘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가하고 현재가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영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네. 자, 이 페노션은 뭐 국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벌크 선사입니다. 이 철광석이나 곡물, 석탄 쪽인데요. 사실 회생하고 나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매수보다는 매도 쪽,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해상 운송 쪽이니까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주가가 조금 좀 답답하죠. 고점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지만은 희생하는 과정에서 재무 구조를 많이 개선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신기술적 분석의 펜오션은 고점 5,500원대부터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자리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봉선상에서 보시면은 아래쪽 라인은 4,300원 라인, 중요한 라인이 되겠고요. 위쪽에서는 직전 고점 5,500원 형성했기 때문에 5,000원대부터 벌써 매물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고 매수가 지금 4,700원대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5,000원대에서 조금 조정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서 거래량이 지금 160만 주니까 좋습니다만은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쌓여있는 자리, 즉 5,000원대에서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직전 고점 5,500원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래쪽 라인이 좀 얇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 라인 조금 타이트하게 들리는데 4,300원이면은 단기선보다는 수급 60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4,300원 손절가 지시들이 무너지면은 121선까지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3,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4,300원 손절까지 재고 단기적으로는 5,300원 제시합니다. 예. 네, 지금 페노션 종목 살펴봤고요. 게시판에 지금 참기름, 들기름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무슨 땡긴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앞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대화를 조금 더 거슬러서 들어가 봤더니 가을님께서 우리 경제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들기름 같은 존재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글을 좀 남겨주셨더니 지금 또 다른 분께서는 저는 그럼 참기름이 돼야 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면은 요즘에 불경기라고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봐도요, 좀 주변에 찬바람도 상당히 좀 많이 불고, 그리고 또 지갑 열기도 쉽지가 않고요. 특히나 또 청년 실업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수 경기 활성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주제가 유통주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나서 다시금 좀 봐야 될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역시나 불경기 때문에 유통주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칠봉이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네요. 대부분 이 불경기라는 부분을 체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의견 있으시다면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사이에 또 전화벨이 또 울리더라고요. 3091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유지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16,500원 사셨고요. 비중 20%입니다. 현재도 약간 좀 밀리는데 그래도 또 시장 조정받는 거 대비로는 양호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현재 가격하고 매수가 동일합니다. 오늘 사셨나요? 이 종목도 앞서서 살펴본 이 페노션과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장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유지인트는 이제 스마트폰 금속 케이스 쪽으로 관련해서 좀 기대가 좀 컸었던 종목이죠. 그러나 지금 주가로 보면은 16,500원대. 공모하고 나서 28,000원에서 29,000원대까지 급등한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모가보다는 공모할 때 주가가 뭐 2배 이상 떴었으니까요. 이 15,000원짜리 공모가에서 보면은 아직도 지금 조금은 좀 수익이 나 있지만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많았고, 기간으로 봐서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돼가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상반기 이제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300%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증가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매출액 증가하는 기업은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또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고,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좋은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렇지만 추세가 중요하죠. 자, 기술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지금 가격대가 16,500원대인데요. 직전 저점이 15,300원대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횡보 후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하락 3파 중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요. 일봉에서는 15,500원대나 16,000원 사이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계속 유입되는 게 보이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래량가 수반이 안 되니까. 자, 이 종목 이렇게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에서 2만원에 상당히 대기성 매물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큰 시세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모한 이유는 계속 기관 매물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부분. 바로 그런 좀 단기 시세 매물을 저는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말씀드릴 텐데, 단기로 트레이딩 기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로 보신다면 2만 원 정도 좋겠고요.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낙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짧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부분, 18,000원과 2만 원 사이 19,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손절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15,300원이나 16,000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겠다 말씀드리고, 단기 목표에서 18,000원이나 조금 멀리 보신다면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유 의견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전화벨이 울려가지고요. 0999님의 종목 진단 한 가지 더 도와드릴게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16,800원에 비중 2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AI와 관련해서 항원 검출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오늘 10시 구간대 나왔던 소식인데 아직까지는 주가는 크게 좀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 항원 검출이 AI에 걸렸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시장 대비로는 흐름 좋습니다. 1%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부장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생명과학 이름이 아주 타이틀이 좀 좋죠. 그러나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요즘 들어서 이노비오에서 관련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이 DNA 백신 쪽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실하죠.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겨우 200억대 매출 올리고 있고, 최근 한 5년 동안 들여다봐도 단기 순손실 60억대, 80억대 계속 순손실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영업이익을 못 내고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 내용으로 봐서 부실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이 부채가 지금 30-40% 정도니까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 당장 돈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실적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동종목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짝반짝 움직이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있다. 이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으로서 주가 좀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동종목은 그런 테마성대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22,000원대까지 급등했고, 주봉과 월봉 모든 제 지표들로 봐서는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아래쪽 자리가 12,000원 정도에서 121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수급선과 60선, 20재료선 모든 보조선까지의 수렴의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돌파하는 게 문제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돌파되면은 직전 고점 25,000원이면 18,000원의 매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13,000원에서 120선, 즉 120일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8월 달에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이 종목은 12,000원과 13,000원 사이에 들어오면 지지 여부를 보고 매수 관점. 단기는 18,000원이지만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특히나 이번 추석은 대체 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추석을 보내기 직전 주간이 바로 이번 주인데요. 추석 때 오는 친척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도 조금 더 얹어주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수익을 다른 때보다 더 내셔야 될 텐데요. 과연 시장이 도와줄까요? 일단 오늘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추석을 모멘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진단해볼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용님은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추석 때 집에 있습니다. 네. 혹시 큰 집이세요? 큰 집은 아닌데 제사를 안 지내고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사는 안 지내시더라도 이렇게 뭐 추석 선물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준비 같은 거 좀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뭐 명절 되면 좀 아쉬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좀 뭐 준비를 좀 하고 아침에 좀 한 상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추석 가까워서 장을 보시면 많이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좀 장을 봤는데 혹시 좀 백화점이나 마트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네. 가끔 가다가 뭐 가는 쪽입니다. 네. 예, 가는 쪽인데 예, 뭐 개인적으로 약간 뭐 필요한 것만 좀 사는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뭐 집사람하고 함께 이동은 한 안쪽 아니기 때문에 자주 가는 쪽은 아니라고 봐요. 약간 말을 약간은 좀 얼버무려 주시는 게 뭔가 굉장히 좀 가정적으로 왠지 요리하고 이런 모습은 좀 상상이 제가 안 됩니다. 지금 좀 저희 추석과 관련해서 유통주 이야기를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뭔가 펀더멘털이라든지 숫자로 분석을 해주실 것 같아요. 유통주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유통주보다는 이제 추석 전후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네. 저도 내려오기 전에 유통주에 대한 명절 앞두고 어떤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 이슈를 좀 보다 보니까 추석 전후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과거에 2010년도와 2010년도 이후에 분석해 놓은 증권사 자료를 좀 읽어보면서 좀 봤는데 대체적으로 추석 전후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고요. 수급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도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3일 사다가 오늘 다시 또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된다 한다면 명절 전후에는 외국인 수급은 항상 대체로 안 좋았다가 매수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종합주가지수 1950포인트 라인과 2000포인트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석 전후에서는 주식을 샀다.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자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대체로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있으니까 9월 달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기일 지났고 만기일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말 배당을 겨냥을 해가지고 또 선물을 매수보다는 현물을 주식을 사가지고 넘어가는 게 배당 투자의 수익률이 유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던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명절 전후의 주가 흐름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어떤 수치로 좀 나와 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업종별로 상관관계는 크지 않았다. 즉 유통주에 대한 관심인데 특별하게 유통주가 명절 전후를 앞두고 주가가 움직였다든가 그랬던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본다면 유통주가 9월달 들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와 유통주 보게 되면 유통주가 특별하게 움직임 뱀이 없습니다. 일부 BGF 리테일이라든가 어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또 상장과 관련된 개별 재료, 또 BH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점에 대한 지속적 실적 호전 부분이 주가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9월달에 10%에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20%까지 상승 움직임이 전개 되는데 다른 여타 백화점이라든가 홈쇼핑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보다 오히려 부진할 정도로 전반적인 아직까지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약간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27일 날
정부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자동차라든가 대용량의 어떤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5%에서 3.5%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명절 전후에서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전망으로 본다면 유통주보다는 오히려 명절 전후에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명절 역할을 했던 게 섬유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높았다. 현재 흐름 자체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그런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지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음식료라든가 그렇다 의복, 섬유 의복 쪽에 오늘 보면 한샘이라든가 영업력 관련 정보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통주라는 자체는 상당히 지금 무겁습니다. 상당히 시대가총이 상당히 많이 커졌죠. 뭐 홈쇼핑이라든가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현재 시장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약이라든가 섬유 의복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이 과거에도 명절 전후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약간의 또 제한적인 어떤 조정 구간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지금 지난주까지 경기 민감 관련 대형주들이 관심을 끄다가 다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내수 관련 종목들로 관심이 쏠려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시장이 돌아선다 한다면 아무래도 10월달 FMC가 열릴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에quity 투자가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내수 관련 어떤 안정적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는 상대적인 강세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 BJF 리테일이라든가 한샘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유통주보다는 어떤 선물 세트와 관련해 가지고 사조 그룹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연말에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 자체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조협회라든가 사조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인 관심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류주 한샘 말씀하시는 거죠? 건자재주 한샘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사실은 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백화점 많이 가지 않을까, 마트 많이 가서 선물 세트 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유통주를 수혜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다소 좀 무거운 유통주들보다는 이 내수 소비와 관련된 섬유 의복이라든지 제약 그리고 음식료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또 박준영 운용역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접수를 좀 미리 받아봤어요. 접수받은 우선은 밥상에 놓을 만한 재료들 지금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세 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휴메딕스 72,500원에 50%로 절반을 딱 넣어 놓으셨고요. 세운메디칼이 6,520원, 비중 30%, 한국토지신탁 3,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일단은 현재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 100%로 구성이 돼 있고요. 쭉 보니까 대체로 저희 증시타파 시간에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다소 좀 소외된 종목군이다라는 느낌을 좀 첫인상 으로 그렇게 좀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첫인상을 뒤엎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지 지금부터 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운용형님 포트폴리오 좀 어때 보이세요? 예, 뭐 이번 포트를 보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성장주 위주지만은 휴메딕스라든가 세운메디칼이라든가 종목이지만은 어떤 안정성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님의 포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장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종목들이 다 높게 샀고 또 현금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주가 빠진다 한다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상당히 보게 보면 배고픈 포트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 종목은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한마디로 뭐 장래 지금 미래의 어떤 건강만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상당히 좀 배고프지 않겠나 그래서 장래의 어떤 건강만을 고려한 밥상이다 그렇게 좀 한마디로 좀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저도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말이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장래의 건강만을 고려한 밥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만자 한 글자만 빼면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데 만자가 들어가면서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장래의 건강만을 고려를 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먹을 수가 없는 다소 좀 배고픈 밥상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휴메딕스 현재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 좀 놔볼까요? 예, 뭐 휴메딕스는 그래도 좀 성장성이 조금 유지가 되면서 안정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예, 양잔피가 이쪽에 내려와 있네요. 좀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예, 위치가 네. 바뀌었는데 양잔피 쪽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어떤 예. 부분에서 성장성을 좀 보셨나요? 예, 일단은 이 회사는 그 국내 간전염 치료제 1위 회사입니다. 네. 간전염 치료 회사고 본래 이제 이 회사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건강식품 위주로 출발했다가 2010년도에 이제 상장 회사인 그 휴원스라는 회사가 인수가 좀 되면서 새롭게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구성되고 있는 회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간접전 시장 자체 1위 쪽이고, 이 간접전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간접염 환자들이 많이 발생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간접염 시장 자체가 향후에 전체 시장으로 빠지면 10% 정도 내외 성장인데, 예상은 거의 한 연평균 시장에서는 18% 정도 전후에 19% 정도 전후에 성장을 할 거라는 어떤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의 성장성이다 또 최근에 회사가 또 그 필러 부분에 또 사업에 진출했었죠. 2012년도 진출을 좀 하면서 현재는 보톡스보다는 더 필러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 비중은 관절염 쪽이 36%고, 그 다음에 휠러 쪽이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회사 전문 의약품 쪽에 19%, 그 다음에 안과용제라든가 안과용기 11%, 그 다음에 약간의 화장품 쪽도 매출 비중이 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정적이고, 조금 관절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휠러 부분 시장 자체는 충분히 다른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 중에서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 충분히 유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회사 실적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현재 반기까지 59억 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반기에 거의 60억 정도 나왔다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작년 대비해서 약 43% 가까이 증가된, 그렇죠, 114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즉, 이 회사는 연평균 매출액 20%에다가 영업이익도 20, 30% 더 성장을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익이 성장이 진행이 좀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주가가 조금 전에 배고프다 그랬어요. 당장 주가가 올해 올라가기는 고점 돌파는 생각해보니 제가 판단하기 8만 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성장성 관련 종목들이 단기 낙폭 과대 이후에 또 다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거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2,300원입니다. 예상했던 성장성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2,300원 정도의 PER 40배 정도 적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8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8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6만 5천 원대, 6만 5천 원대 정도 전후에서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지 않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올해 20% 올해는 좀 비싸지만은 내년도부터는 또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관점에서 올해 했던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낮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50%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좋은 회사지만은 현금이 없고 당장 또 뭐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또 향후에 또 시장에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0%니까 1차적으로 한 7만 2천 원 정도를 20% 정도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나머지 한 7만 6천 원에서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내년도 이후에 조정권에서 다시 재진입을 한다면 기대 수익을 높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손절가격 6만 원 정도와 단기 1차 비중 축소 기간 7만 2천 원, 2차 마지막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7만 6천 원, 7만 8천 정도를 매도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달 전쯤입니다. 이 8월 이맘때쯤에도 저희 포트폴리오 신청받았을 때 휴메딕스 있었고, 또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실적이 좋긴 좋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좋아지진 못한다라는 평가와 함께 비슷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 좀 참고를 하셔서 비중 조절,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잘 빠져나오는데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디에 놔볼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포트 자체가 아직 안정성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기대 수익은 높지 않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뭐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한국토지신탁과 더불어서 뭐 자장면 정도에 함께 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회사도 그렇죠. 의료기기 회사인데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 부채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세운메탈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소모품 기구의 국내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흡입계 쪽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체액을 좀 빨아들인다든가 그런 쪽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자체적으로 이 의료 소모품 쪽에
약 예사가 67개 정도를 자체 제조를 하고 나머지 한 17개 정도 수입해서 파는 쪽이기 때문에 즉 67개 정도를 제조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래서 자체의 어떤 브랜드가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사가 최근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천안에 1, 2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청도에 공장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을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 모멘텀은 이제 올해 가동이 시작된 베트남 공장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대부분 이제 국내 쪽에서 아직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에 중국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청도 쪽에서는 중국 시장의 의존력이 성장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베트남 부분도 그런 또 부분이 베트남까지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거의 현재 예측한 매출액이 한 550억, 570, 80억 정도 좀 되는데 2천억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갈 정도로 캐파는 좀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성장성만 유지가 된다면 매출액 증가와 함께 또 예사가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대는 영업이익 100억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은 향후에 또 2천억 정도까지 캐파가 늘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매출액만 증가된다면 뭐 성장만 진행된다면 충분히 뭐 3, 40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성장 여력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사가 빠르게 의료기기 같은 사업 자체가 고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 좀 되는데 예사가 현재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230원입니다. 230여 원이고 아무래도 다른 의료기기 비해서는 그렇게 기술력이 많이 고부 가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PER 기준으로 해서 예사가 40배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EPS 230원 정도가 된다면 대체적으로 35배 정도 적용한다면 대체적으로 적정 가격은 8,000원 내외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대체로 보면 7,500, 8,0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사도 조금 전에 휴메딕스처럼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는 가격적으로 본다면 8,000원을 상회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매도 목표 가격을 7,200원 정도에서 7,500원 정도에서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굳이 먼저 손절매를 5,600원 정도 잡아놨는데 손절매가 필요 없는 주식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 예사가 좀 전에 부채가 거의 없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매매한다면 5,600원에 사가지고 7,200원에 매도하면서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에 성장성이 보장된 회사니까 어느 정도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도 비중이 조금 30% 정도 되는 약간 많은 수준인데 매도 목표가 7,200원, 손절 가격의 굳이 한다면 5,6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설비 그러니까 캐파를 2천억 원까지 늘렸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앞서서는 사실 매출액이 500억 원대에서 좀 정체 구간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반영이 어느 정도 서서히 숫자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딱 10% 성장이거든요. 매출액 10% 성장이면 영업이익은 대체적으로 고정비 감안한다면 20% 정도 성장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 자체가 현재는 행보 구간으로 정해되는데 기본적으로 연평균 예사 기업의 가치는 20%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도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이었군요. 가파른 상승을 좀 예상하시는 분보다는 좀 꾸준히 들고 가시는 분께 적합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종목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지만은 그런 안정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 성향 맞으시는 분들께는 또 이만한 종목이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좀 묻어두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신탁도 자장면에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이 종목도 장기 투자에 적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안정적인 종목은 제가 자장면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집 가면 먹어야 되는 종목이기 그쵸, 때문에 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자장면을 비교를 하는데 예사는 이제 차이평 부동산 신탁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차이평이라는 자체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력이라든가 기술력,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토지신탁처럼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회사한테 부동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개발해서 또 성공적 분양까지 해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와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예사가 부각이 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맡기는데 그래서 현재 시장 여건 자체는 그렇게 예사가 썩 유리한 여건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는 자체적으로 분양 시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사가 이제 또 저금리 상태에서 또
금리 자체도 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자 수익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꾸준하게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네. 수익 규환 자체가 다변화 좀 돼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차입형 시장 자체가 예산은 거의 안정적입니다. 차입형 자체는 일반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회사는 거의 30% 미만, 부동산 투자한 부분이 30% 미만 떨어지지 않는 한 수익을 보장되는 그런 리스크가 하방이 제한되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즉, 리스크가 없이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회사 현금성 자산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익 자체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건설업종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약간의 오버슈팅을 좀 받을 수 있는 쪽.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이런 한국 토시시탁처럼 차입형 부동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현재 PER이 11배, 12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충분히 14배, 15배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가격을 갖고 다만 이제 시장님 상당히 높게 사셨네요. 높게 사셨는데 현재 주가는 3,000원대는 거의 뭐 저점권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현금이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어려운 쪽인데 일단은 뭐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손절은 뭐 최근에 저점이 이 정도도 뭐 손절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2,800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손실은 대체로 좀 보지 않고 꾸준히 들고만 가신다면 인내심과 비례하게 수익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서 좀 여러 차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다. 비중 조절 언급이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정 레시피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나치게 성장주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최근에 지난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FMC 전후에서 시장의 패턴이 약간 그 가치주,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다가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다시 지금 시장의 패턴이 다시 원래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결국은 10월 달에 전개가 된다 한다면 아무래도 과거의 패턴을 본다 한다면 4분기 때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었다는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현재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바이오 헬스케어에 집중이 됐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 종목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가격이 근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10월 달 중순 정도 가게 된다 한다면 다시 그렇던 대형주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전후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셔가지고 업황 호전이라든가 3분기 실적 호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포트를 좀 구성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전략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한 쪽에 쏠림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대형주라 한다라도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성장주라든가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골고루 순환매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간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특정한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비중 축소하셔가지고 약간의 어떤 포트를 교체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추석 전에 보는 마지막 방송인 것 같은데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종목이 세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소 좀 단출하게 돼 있었는데 비중 조절 그리고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약간은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격 전략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휴메딕스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담고 계셨던 종목인데요. 비중 축소 의견 나왔습니다. 1차 반등 목표치 72,000원이고요. 2차로는 76,000원. 76,000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쯤에 이 종목을 다시 보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손절 라인 6만 원이었고요. 이어서 세운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유 의견에 77,200원이 목표 주가. 다시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 7,2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5,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신탁도 꾸준히 좀 들고 갈 만한 종목으로 보셨는데요. 보유 의견의 목표 주가 4,000원, 손절 라인은 2,800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포트를 신청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세요. 저는 방송 울런증이 있어서 전화 연결이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혹은 약간 내 포트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낯설어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상황에 따라서 전화 연결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좀 편의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진단은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감안해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드릴게요. 또 오늘 진단 신청해 주시는 분은 또 상황 여건 때문에 아마 방송을 좀 보고 계실 거예요. 전화 연결은 약간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수익 꼭 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 빨강님께서도 게시판에 좀 글을 남겨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저희가 포트 진단하는 동안에도 좀 오갔는데요. 전화벨 소리도 중간중간에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전화 주신 분이에요. 8845번님께서 종근당 홀딩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97,00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요. 한화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님이 봐주실 거예요. 오늘은 좀 플러스권이네요. 최근에 일봉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손실 구간입니다. 황 과장님, 이 종목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종근당 홀딩스 10% 비중 97,000원대 보유 중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 중인데요. 시장이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이후에 좀 1, 2분기에 강했던 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기존의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을 지속하면서 그러한 업종군에서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이제 종근당도 있고 이제 지주사인데요. 종근당 그룹의 지주사, 종근당과 이제 뭐 경보제약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이것을 좀 총괄하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뭐 중요할 텐데요. 종근당 바이오나 뭐 종근당 비상장이긴 하지만 건강 이쪽은 좀 실적이 좋지 못했고 적자 상태고 경보제약과 이제 종근당이 실적이 좋고 특히 이제 종근당의 실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의 주가와 아무래도 연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근당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고 다가올 뭐 3, 4분기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은 종근당 자회사 종근당의 실적이 썩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관절염 치료제나 항암제 이런 것들이 다 임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내후년 한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뭐 올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고 그런 기대감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근당 홀딩스도 좀 뭐 경보제약이 상장 잘 뭐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좋긴 한데 주요 자회사인 종근당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97,000원 그렇게 뭐 낮지는 않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보유 관점이고요. 시장의 그런 전반적인 우려가 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좀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 의견 10만 원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전고점 15만 원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한 가격대에서 그 다음 전고점 부근이 11만 원, 12만 원대 이 정도를 좀 목표가로 두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은 한 2016년 정도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다만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반등 구간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였고요.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 강세 흐름 그리고 꺾일 때쯤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실 텐데 조금 전에 황 과장님 종근당 홀딩스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조금씩 좀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UIL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혹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가하고 저희 신청해 주신 매수가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5647번님의 종목이고요. UIL. 현재는 보합권인데 1,7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고점 가격이 1,700원이니까 크게 좀 벗어나지 않았고요. 차트 보시더라도 이 9월 달에는 대체로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거의 일직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10,000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좀 원금 근처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황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UI의 뭐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뭐 주요 매출처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니까 스마트폰의 부품, 특히 이제 뭐 메탈 그런 금속 부품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부품 그쪽이라 보시면 될 텐데요. 스마트폰 업황은 지금 뭐 지금 정점을 지나서 좀 다소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LG전자 주가 흐름도 썩 그렇게 재밌는 흐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로서 쓰기에는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과도하게 빠진 그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PBR 지금 거의 한 1배 수준인데요. 그 과도하게 빠진 주가를 회복하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중저가폰에 들어가는 부품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스마트폰 업황이 중저가폰 동남아나 그런 이머징 국가에서 많이 팔리는 것 때문에 중저가폰은 조금 업황이 조금 낮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품주들보다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된 주요 종목으로서 또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던가 그러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비중이신데요. 큰 기대를 좀 줄이시고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못했는데 3분기는 그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중저가폰의 그런 업황 호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다가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여기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짧게 좀 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지금 좀 빨강님께서 기분 좋은 뉴스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장병들에게 1박 2일 휴가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추석 맞이해가지고요. 군 장병들한테 1박 2일 특별 휴가를 지금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증시와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간에 좀 재미난 얘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얘기들 제가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만 같아도 요즘 들어서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방송을 어떻게 했을까, 이 주식 투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통신이 있는데요. 올해로 이 국내에 통신이 들어오고 발전을 하게 된 지 1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심심타파 준비해봤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주식시장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HTS라는 게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불과 1990년대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IMF 이전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전화로 매매를 하시고 혹은 객장에 가서 앉아서 이 시세판을 좀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증권거래소, 지금은 한국거래소, 여기에서 또 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통신이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 주식 투자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통신 역사를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핵심만 압축해서 쭉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통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온 지가 이 130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고종 22년인 1885년에 들어왔는데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전신선이라는 게 운영됐답니다. 여기에서는 전화가 아니고요. 전신, 이 전화의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했던 부분이 한성전보총국이라고 현재 KT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요. 앞서 말씀드린 전신보다 조금은 늦게 들어왔어요. 189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이요. 당시에 이 전화기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이 영어로 전화기 텔레폰이잖아요. 이 텔레폰을 음역을 해가지고 덕률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좀 줘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덕률풍 좀 줘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겠죠. 덕률풍이라고 불리니까 아마 퀴즈를 내시더라도 이것이 전화기라는 걸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옆에 화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한성전보총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 아마 이 사진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근대적인 최초의 전화기라고 할 수 있는 최신 1호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최신 1호는 196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전신에서 이 전화기로 넘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1960년대부터 이렇게 좀 전화기가 활발하게 통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공중전화기 있죠.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1970년대에는 이 공중전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중전화기 사용부터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 다음 통신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1990년대 들어서 바로 삐삐 열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도 아마 많이 좀 보셨을 텐데 응답하라 1997 이 드라마에도 좀 보면은요. 이 삐삐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삐삐 열풍으로 인해서 1004, 1004, 7942, 7942 이런 또 숫자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문화까지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손안의 인터넷 이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증시타파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통신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좀 집안에서도 보일러를 끄고 켤 수 있는 사물 인터넷까지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침없는 행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통신의 발전사 짚어봤습니다. 아유, 역시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제가 또 빨리 종목들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통의 바람의 아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테스고요. 15,000원의 비중 30% 싣고 계신데요. 지금 좀 손실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13,000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창 IT 부품주 살짝 좀 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최근에는 좀 부진하게 움직입니다. 9월 달에는 횡보 구간인데요. 황 과장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반도체 부품주인 테스 좀 다소 손실 중이신데요. 일단 그 4월, 5, 6월 달에 이제 많이 오를 때 그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 투자를 5월 달에 이제 15조 정도 늘리겠다. 그때 이제 같이 동반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을 했었고 또 6월 달에 이 테스 자체적으로 한 240억 정도 그 3D 랜드 그 수주를 큰 것을 따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호재를 5, 6월에 보고는 그 뒤로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고 실적도 그렇게 크게 개선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이 쭉 흘러나왔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자 이제 업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좋지 못했고, 좀 5, 6월 달에 그런 호소식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쭉 실망 매물이 나온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도 또 이후에 성장성 대비해서도 저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고요. 지금 15,000원대 잡으셨었는데 일단 그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 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자리 한 16,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좀 비중 축소 내지 좀 실현 자리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상반기에 긍정적인 뉴스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좀 놀라운 실적 개선이라던가 추가적인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또 지금 삼성전자 쪽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쪽으로도 3D 랜드를 좀 더 따낸다 이런 소식들이 들린다면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되 일단 16,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테스 진단해봤습니다. 저희 마치는 시간까지도 새로운 분들이 한 분, 두 분 게시판에 등장하고 계세요. 남자보다 돈님께서는 삐삐 이야기가 좀 와닿으셨나 봐요. 은하수님, 집에 가면은 굉장한 이 별의별 게 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물관 같을 것 같은데 최신 1호가 집에 있으시대요. 가보로 좀 남겨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와, 저는 실제로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대 아우디님께서도 조금은 지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될 것 같아서 저는 또 오늘따라 또
빨간 옷을 골라 입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영 따라주지를 않네요. 나머지 시장도 여러분들 조금은 좀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도록 좀 종목만이라도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분들 많으셨으면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장세 기대하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내일도 놀러 오세요.